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EX15번 예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엔터 해가지고 자동 완성 좀 시켜주시고 메타 태그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워놓고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배울 것은 인풋 태그의 종류입니다. 인풋 태그가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풋 태그의 종류를 볼 텐데 이 타이핑은 안 하고 제가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냥 오픈이스 라이브 서버로 모양을 좀 볼게요. 자, 딱 보면은 여기는 이름 입력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암호를 입력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쪽에 그 레이블 태그는 그 입력 항목의 앞에 소개 그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암호 또는 비번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 추가됐죠. 여기 보면. 그래서 그냥 입력란만 덩그러니 넣어주면 어때요? 입력란만 덩그러니 넣어주면 뭘 입력할지 모르죠. 물론 여기에 힌트 같은 문구를 안에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레이블을 통해서 제목, 입력 항목에 텍스트 태그 또는 제목을 넣어주면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레이블 태그는 입력 항목에 대해서 물론 그 입력 항목 옆에 쓸 수도 있지만 다른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은 한마디로 라벨이죠, 라벨. 우리나라 말로 하면 라벨, 태그. 그래서 입력 항목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는 문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벨이라고 돼요.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태그의 타입은 텍스트. 텍스트를 넣는 가장 기본적인 입력 그 태그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은 홍길동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초기 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용자 홍길동 또는 뭐 이순신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나중에 서버가 어디서 읽어보냐면 그 밸류에서 읽어와요. 그 다음에 아까 서버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 했죠? 네임이라는 필드를 서버에서 구분을 하려면 나중에 이거는 이름. 그러니까 이제 서버에서는 이름이라고 이제 구분을 한다면 서버에서 네임을 가져와서 요 태그의 데이터를 읽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서버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서버랑 연동을 할 때. 그래서 이 밸류는 실제 값. 그 다음에 처음에 비어 있으면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비어 있는 걸로 돼요. 비어 있는 거 돼요. 그런데 여기다 값을 넣어주잖아요. 홍길동 같이.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 값이 들어간 채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 2, 3, 4인데 비어져 있으면 컨트롤 S 저장하면 자동 새로 고침 되죠. 비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패스워드는 암호를 입력하는 입력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점 어떤 그 1, 2, 3, 4 제가 입력할 텐데 1, 2, 3, 4 하면 점점점으로 그 암호화 보완이 됩니다. 밖으로 노출 안 되도록 그 패스워드 같은 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버튼 입력 태그가 있어요. 버튼. 이 버튼. 그래서 이 버튼이 서브밋 버튼하고 살짝 달라요. 서브밋은 실제로 서브밋이 있나요? 네, 서브밋은 실제로 전달이 돼 버려요. 그 실제로 전달하면은 전달이 그 통신이 날아가 버리죠. 통신이 날아가 버리는데 이 버튼은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좀 연동이 돼서 뭐 통신을 날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장바구니에서 상품 삭제 추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그때 여러분 이제 쇼핑몰 이용할 때 장바구니에서 삭제 추가 그런 거 누른 적 있죠. 개수 추가, 개수 감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통신을 타지 않고 화면 프론트엔드 단에서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단의 효과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배울 거예요. 그런 식의 UI. 통신을 꼭 타지 않고 태울 수도 있고 태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UI가 있는데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이 있어요. 라디오 버튼은 그 UI 액션이 약간 틀립니다. 체크박스는 여러 개 하나 선택할 수 있지만 멀티 선택,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지만 라디오는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쓰이는 게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입니다. 두 개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틀려요. 용도가. 그래서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체크박스를 쓰고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성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는 주소가 뭐 서울이냐 경기도냐. 서울, 경기도 두 군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취미가 뭡니까? 취미는 뭐 바둑 두는 거일 수도 있고 자전거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체크박스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 뒤에다 라벨을 붙여가지고 뒤에 어떤 건지를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체크드라는 그 속성이 있는데 이 체크드는 그 이제까지 나왔던 속성과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체크드라고 하나만 표현해 주면 체크드가 됩니다. 새롭게 한번 해볼까요? 체크드 돼 있는 애는 처음에 그 체크된 형태로 보입니다. 두 번째를 체크드라고 해보면 그 다음에 그 페이지가 로딩이 될 때 두 번째가 지금 체크된 상태로 열리죠. 그래서 초기에 선택된 상태로 해줄 수도 있고 체크들을 빼면 처음에 로딩이 될 때 선택 안 됨으로 할 수 있어요. 넣어놓으면 된 상태로 할 수 있고 이거는 개발자나 UI 디자이너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다릅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고 라디오 버튼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체크드는 초기 설정값 선택됐냐 안 됐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체크박스를 서버에서 받을 때하고 라디오 버튼의 서버 값을 받을 때하고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그 체크박스 세 개의 체크박스 중에서 체크박스 2만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상황에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체크박스 2에 대한 값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크드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여기 값이 두 개가 들어가겠죠. 따로따로 서버에서는 따로따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파라미터 값을. 그래서 체크박스 1. 그 다음에 겟 방식이라 그러면 이렇게 엔드로 들어가고 포스 방식이라 하면 따로따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라디오 버튼에서 서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디오 버튼에 지금 라디오 온만 체크드 돼 있으니까요. 라디오 버튼은 라디오 원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그 인풋 이미지 타입 하나 있는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 타입은 뭐냐면 이렇게 서브밋 버튼입니다. 서브밋 버튼은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지만 UI적으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서브밋 버튼이지만 이미지로 표현되는 태그고요. 제가 플레이 버튼을 하나 갖다 놨는데 인풋의 타입의 이미지를 해주고 내가 쓰고 싶은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쓰고 이 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날리고 싶은 거는 폼 액션을 타겟을 지정해주거나 이것을 생략하면 폼 위에 액션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URL 주소를. 하지만 내가 따로 지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하면 그대로 그냥 지금 아더2에 제가 URL 매핑을 해놨는데 들어가죠. 아더2로. 그래서 이미지 IMG, 인풋의 IMG 버튼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밋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있습니다. 자, 리셋 버튼은 뭐냐면 일단 값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초기화를 시켜요. 이 타입이 리셋인 애는 뭐냐면 초기화 딱 눌러주면 원래 가지고 있던 초기 값으로 리턴 초기화 되어버립니다. 일단 값을 넣더라도 내가 값을 넣더라도 초기화 되어버립니다. 이게 리셋 타입의 인풋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서브밋은 실제로 그 서브밋은 제출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통신 태우는 건데 일단 이게 서브밋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기초 값은 자 보면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타입 서기화 가면 제출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밸류를 수정 추가로 해주면 여기 제출이라는 텍스트가 수정 또는 추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밸류를 바꿔주면 이 문구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폼 액션이라는 태그는 뭐냐면 서버 주소를 다르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브 버튼 한 폼 태그에 다양한 경로로 어떨 때는 사이트닷컴으로 보내고 어떨 때는 아드닷컴으로 보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적되어지는 주소, 서버 주소를 다르게 좀 내가 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 폼 액션이라는 태그에다가 서버 주소를 넣으면 돼요. 여기에는 액션은 원래 주소는 폼에는 액션 여기 들어가잖아요. 주소가 원래 주소는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는 생략해버리고
여기다 폼 액션을 넣어주면 따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게 HTML5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폼 액션을 통해서 각기 다른 그러니까 수정을 누르면 다른 서버 주소로 이동할 수 있고 다른 서버 주소로 각각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히든 속성이 있어요. 히든 속성은 뭐냐면 화면에는 지금 표현이 안 돼요. 여기는 화면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이 밸류에다 전송되어지는 값, 그 다음에 나의 값을 하면 이 화면에는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서버에는 좀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 유저한테는 필요 없지만 그 데이터 전달에는 개발에는 필요한 데이터 값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풋 히든 타입으로 이 값을 지정해서 나중에 서버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페이지를 구현하다 보면 인풋 히든 속성을 한 번씩 쓰게 됩니다. 꼭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예제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